왜 우리는 구글, 유튜브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 만들 엄두조차 안 낼까요? 온라인 플랫폼도 K가 붙으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대한국민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국가에서 모범적 민주국가로 변모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넷플릭스, 알리바바, 틱톡,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플랫폼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대다수 나라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토종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1등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도 글로벌 플랫폼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구석 여포 들일 뿐입니다. 기업 가치에서 네이버는 약 33조 원으로 구글의 1%, 넷플릭스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24년 도 기준 아마존닷컴의 기업 가치는 2조 2,300억 달러, 구글은 2조 1,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의 24년 도 GDP 1조 8,700억 달러보다 큰 규모이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2,200억 달러로 구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넷플릭스조차 3,800억 달러로 삼성전자의 1.5배 규모입니다. 새 정부는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으로 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만 언급할 뿐 글로벌 K 플랫폼 육성 논의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토종 AI가 자리 잡으려면 우리만의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플랫폼은 그 생산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규모의 K 플랫폼을 구축해야만 AI 3대 강국의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들 규모의 K 플랫폼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어 기반 플랫폼의 시장 규모 한계, 자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을 기대해도 좋을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새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최고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미친 코리아는 한다면 하는 나라. 1990년대에 영국 런던, 손흥민의 토트넘 구장이 있는 북동부 쪽에 대규모 전자상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간판은 소니, 사뇨, 파나소닉, 아이와 등 일본 브랜드들로 뒤덮여 있었고요. 가뭄에 콩나듯 삼성이나 LG 브랜드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성 제품은 일본 제품의 70에서 80% 가격에 팔리는 중저가 브랜드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중국 브랜드와 같은 처지였지요. 삼성, LG의 제품이 일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오기는 할까? 솔직히 당시로선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 20에서 30년 사이에 중진국 코리아는 신압으로 선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전,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방산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어느새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밀어낸 것은 애저녁 일이고요. 중국만이 유일한 경쟁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강국으로도 떠올랐습니다. K-뷰티, K-푸드, 심지어는 K-민주주의까지 K만 붙으면 월드베스트로 인정받는 K-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새삼 놀라고 국뽕이 차오르곤 합니다. 물론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에서 세계 선두를 다투고 헬조선 입시지옥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한다면 하는 우리 민족은 이런 그늘마저 밝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약육강식 초양극화까지 극복하는 글로벌 K 플랫폼, 코리아가 맘먹으면 꿈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은 소비자건 생산자, 유통사업자건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생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은 구조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1등 플랫폼에 몰리게 됩니다. 2등 이하의 플랫폼들은 한참 뒤처져서 생존에 허덕거립니다.
국내 시장만 봐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유력한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자나 유통업자들도 이 1등 플랫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등 플랫폼들은 독점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올리는 등 마음껏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배민과 가맹식당들의 수수료 갈등,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택시로 유도하는 카카오택시,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문제 등은 모두 독과점이 필연적인 플랫폼 산업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구글, 아마존 규모의 글로벌 K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규제 이상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K 플랫폼은 규모에서도 글로벌 수준이어야 하지만 독과점과 불공정이라는 플랫폼 산업의 태생적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리아의 저력은 K 플랫폼의 기적도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전 세계의 플랫폼 산업을 선도해야 할 K 플랫폼,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글로벌 모델 K 플랫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첫째,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본과 기술이 없어도 쉽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단. 오프라인에는 여러 지역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한 뒤 전력, 수도, 도로, 물류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합니다. 입주한 기업들은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주는 인프라입니다. K 플랫폼도 이런 플랫폼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마케팅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하는 모든 플랫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인력과 기술, 그리고 충분한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 산단이 조성되면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산단 측이 제공합니다. 실비가 될 수도 있고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규 플랫폼들의 최대 진입 장벽은 마케팅입니다.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되자 다른 배달앱들은 마이너 그룹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쿠팡 이츠가 그나마 경쟁자가 되고 있는 건 쿠팡이라는 강력한 쇼핑 플랫폼의 후광 덕분입니다.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배달앱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케팅 역량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 플랫폼은 기본 시스템뿐 아니라 입주 플랫폼들의 마케팅도 지원하는 진정한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방식처럼 이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들도 지속적으로 노출해줘야 합니다. 메인 화면 및 검색 결과에서도 입주 플랫폼들이 균등한 노출 기회를 갖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고 KAI의 데이터 생산기지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규모에서는 미국, 중국에 밀리지만 나머지 나라들 중에선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구심점이 되어 제3위 글로벌 AI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오픈 AI들은 갈수록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인 뉴욕타임스 등 콘텐츠 플랫폼들이 지적재산권을 내세워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콘텐츠 품질이 떨어지는 블로그 등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산 AI는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AI에게 고구려에 관해 질문한다면 중국 당나라의 지방정부 중 하나로 한때 영토는 한반도 북부까지 차지하였다는 황당한 답을 들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KAI가 글로벌 빅3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춘 데이터 소스로서의 글로벌 플랫폼이 필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정도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들까지 포괄하고 한국인이 아닌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K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힘들지만 플랫폼 산단이 되면 해볼만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글로벌 K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류팬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1억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의 한류 커뮤니티 회원 숫자를 정부가 집계한 것인 듯 합니다. 커뮤니티 가입자는 아니더라도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코리아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코리아라는 소프트 파워를 소재로 삼고 미중 패권을 우려하는 전 세계인들에 어필한다면 구글 아마존급의 글로벌 K 플랫폼은 결코 꿈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갑이 되는 공정 플랫폼. 플랫폼 경제 시대의 군소 사업자들은 이들은 을을 넘어 병위 위치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갈등에서 보듯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주고 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배민을 통해 주문하는 만큼 벗어나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소비자들도 나을 게 없습니다. 초대형 공룡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크게 올려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초대형 1등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플랫폼 산업 특유의 독과점 구조 탓입니다. 지방정부들이 국민 세금을 들여 공공배달앱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배민으로 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혁파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좋으면 기술과 자본이 없어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이용자를 확보하도록 마케팅을 도와주면 진입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K-플랫폼은 플랫폼 산단으로서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K-플랫폼이 공정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주주가 되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국민주주 기업.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산업입니다.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 검색이나 구매 등 활동 이력 등이 그 플랫폼의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가치로 이어집니다. 그런 만큼 K-플랫폼은 모든 국민이 소액주주가 되는 국민주주 기업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5천만 명이 20만 원씩 출자하면 10조 원이 됩니다. 현금 출자가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고로 대여해주고 이자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이 주주로서 K-플랫폼을 적극 이용할수록 기업 가치는 확대되고 그 수익은 국민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수익성이 확실하면 투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1인당 출자액이 200만 원 정도에 도달한다면 100조 원의 자본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배당액도 쏠쏠한 규모가 될 겁니다. 다섯째, 규제 마인드가 아니라 혁신 마인드로 미래를 열어가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공룡 플랫폼들의 횡포는 막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경이 없는 플랫폼 산업에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플랫폼이란 건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의 플랫폼의 모습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혁명입니다. 빨리빨리 정신이 몸에 배어있고 새로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코리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과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 산단 K-플랫폼은 이를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분명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K-플랫폼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정부의 규제를 넘어서는 혁신 마인드와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토론을 요청합니다. 미리 상상해보는 글로벌 K-플랫폼. 플랫폼 산단 개념의 글로벌 K-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누구나 아이디어를 살려 손쉽게 플랫폼을 만들어 입점할 수 있게 되면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못할 기발하고 창의적인 플랫폼들이 만개할 것입니다. 일단 저의 빈약한 상상력 수준에서 그려볼 수 있는 K-플랫폼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1.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 기술 걱정 없이 창의적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제2 벤처붐 시대 도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유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은 마케팅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널리 알리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한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기존 사업자가 선점을 하고 있는 분야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데다 선두로 나서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플랫폼 산단 개념인 K 플랫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방식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배달앱을 애용하는 이용자의 초기 화면에 새로운 배달앱들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음식 배달을 위해 검색어를 입력할 때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뿐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배달앱들도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기존 플랫폼에선 초기 화면이나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적지 않은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플랫폼 산단 K 플랫폼은 유튜브 방식처럼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알고리즘을 통해 군소 플랫폼들도 무상으로 노출해주는 마케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 시스템까지 지원해주고 실비 또는 현물 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플랫폼들의 인큐베이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의 진입 장벽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2000년도 전후의 닷컴 벤처붐에 이은 제2의 플랫폼 벤처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들 중 네이버, 카카오를 뛰어넘어 구글과 경쟁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 유튜브처럼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 K 플랫폼은 플랫폼 산단 개념이므로 군소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대형 플랫폼들에도 입점을 권유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커뮤니티, 뉴스 매체, 방송 채널, 쇼핑몰, 홈쇼핑 채널, K-팝 커뮤니티, SNS 등도 입점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플랫폼 산단에 입주한 플랫폼 서비스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플랫폼들로선 번거로운 등록 절차 없이 구독 버튼 하나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3지방정부들의 공공배달앱 고민 해결. 배달앱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음식점들도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일방적 책정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배민 등에 비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민간의 발빠른 서비스에 비하면 답답한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K 플랫폼이 등장하면 누구나 쉽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배달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쟁할 겁니다. 지자체들이 따로 예산을 들여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차라리 소규모 배달앱에 가맹한 음식점들의 배달비를 지원하거나 수수료를 최저화하는 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플랫폼들의 경쟁 활성화로 퀄리티는 높아지고 독과점 횡포는 줄어들고. 플랫폼 산단이 생기면 손쉽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겁니다. 배달앱들도 소지역 단위나 타겟 소비자 맞춤형 등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화우출 콜택시 회사들도 지역 단위, 단거리 전문, 친절 우선, 여성 운전기사 등 나름의 특화 전략으로 카카오택시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활성화하면 대형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용자들의 세세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퀄리티 경쟁력을 토대로 세계적 규모의 플랫폼들과 경쟁하는 K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5. 소규모 판매자들도 AI를 마케팅에 활용. 소규모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화면, 노출, 이벤트 참여, 검색 광고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대박을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마케팅에는 모두 돈이 듭니다. K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입한 인터넷 샵들의 마케팅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가입한 인터넷 샵에 기존 고객들에게 관심 상품을 주기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지만 소규모 인터넷 샵들에겐 넘보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K 플랫폼은 플랫폼 산단 개념의 국민주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소규모 인터넷 샵들에게도 공정하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모든 뉴스 매체가 노출되고 이용자가 골라보는 공정한 여론시장. 지금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뉴스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과거 막강한 언론 권력을 행사했던 조중동 같은 신문들도 네이버에 노출되지 않으면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대신 소규모 뉴스 매체들도 네이버에 노출만 되면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스포털이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민간 포털 사업자가 노출되는 매체를 선정하고 기사를 배치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로 인해 뉴스포털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 플랫폼은 공정한 뉴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산단 개념이므로 모든 뉴스 매체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으로 기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에 따라 뉴스를 편집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이용자들은 선호도에 따라 골라볼 수 있습니다. 5천만이 이용자가 되어 플랫폼 가치를 창출하고 주주로서 수익을 나눠 갖는 국민주주 기업. 플랫폼 산업단지 역할을 하려면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 공적 지배구조 필요. K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들이 모여있고 새로운 플랫폼들도 인큐베이팅하는 플랫폼 산단입니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도 입점할 수 있고 내가 만든 소규모 플랫폼도 입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점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되려면 특정 대주주가 지배하는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익성이 좋은 플랫폼 서비스는 직접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게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K 플랫폼이 모든 플랫폼들을 수용하는 산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배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적 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선전화 시대의 KT, 인천국제공항, 코레일, 한국전력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적 지배구조와 창의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 공기업과 민영기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공기업은 민간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지향하고 다수 국민과 소액주주를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항, 철도, 지하철, 전력, 가스, 수도 등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영국 등은 민영기업 형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공기업 형태를 지켜낸 덕분에 우리 국민은 이런 나라들보다 가계 부담을 덜고 교통, 전력, 수도 등에서 복지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공기업의 단점은 비효율성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대주주가 없는 공기업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 산단은 입점 플랫폼들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 상창의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의 형태를 취하되 특정 자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주가 되는 국민주주기업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영기업이므로 정치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능한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므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평하게 입점과 경쟁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주인 동시에 이용자로서 직접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도 챙기고, 과거 공기업이었던 KT나 포스코 등은 정부가 직간접 보유했던 주식을 국민들에게 공모 방식으로 넘기는 민영화를 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출자하여 일정 궤도에 올린 뒤 국민주로 민간에 매도하는 이런 방식은 국민 중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만 주주가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 때부터 모든 국민이 소액주주가 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 덕분에 전국민 소액주주 참여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국민이 20만 원씩 출자해 40주씩 보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본금은 10조 원입니다. 5천만 국민이 주주인 만큼 K플랫폼에서 검색, 댓글, 구매 등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덕분에 K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자본 총액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이후 높은 배수로 증자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주주의 주식 가치는 출자한 20만 원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증자에 참여하여 보유 주식을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주들은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아 일종의 기본소득을 얻게 됩니다. 여느 사업은 실패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국민주주로 처음부터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들의 모든 활동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업종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은
주주들이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도는 왕서방이 버는 셈입니다. K플랫폼은 모든 국민이 주주인 동시에 이용자이므로 직접 제주도 넘고 돈도 버는 공평한 게임이 됩니다.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도 출자하기 힘든 국민이나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여해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20만 원을 연리 2%로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해당 국민주주는 연간 2,000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 역시 마일리지 등으로 대체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K플랫폼은 국민주주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니 찬반 양론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면 우리도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 갖게 됩니다.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 소스도 얻게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리스크는 국민들이 나눠 가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마저 부담스러운 국민들 몫은 정부가 떠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전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해 봅니다. 이런 모험은 전 세계에서 대한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